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여러분은 20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동산은 걸러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부동산에 취직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이로드에서 그동안의 데이터를 토대로서 이것 두 가지 정도만 준비해서 부동산에 취직을 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은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취직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는 20대라서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첫 번째가 3개월치의 생활비를 준비하자입니다. 3개월치의 생활비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20대라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버티는 힘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중개는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때로부터 잔금일까지 기다렸다가 보통 보수를 받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또 들어요. 내가 중개사 공부할 때는 계약서를 쓰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잔금 때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계약을 하자마자 임대인이나 매도인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 계약하셨으니까 중개보수 주세요 라고 하면은 임대인과 매도인이 뭐라 그럴까요? 잔금 때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아니면 뒤에서는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그쵸? 그런데 부동산은 관행상 잔금일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일 때까지는 소득이 발생을 안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처음 취직했을 때 1개월, 첫 번째 달에는 일을 배웁니다. 그 배운 걸 토대로 두 번째 달에 실무적으로 계약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부동산에서 계약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금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그럼 잔금일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뒤로 가겠죠. 길게는 몇 개월도 갑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시간을 버셔야 돼요. 3개월 뒤에 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부동산에 따라서는 이 3개월 차에 보수가 들어온 걸 4개월 차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빨리 준다라고 해서 3개월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소득은 3개월 차에 발생이 되니까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꼭 준비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중개가 소득이 되는 시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3개월치에 돈이 없어. 그러면 중개를 잠깐 배웠다가 잠깐 나가서 다시 소득을 벌어서 3개월치를 준비해 놓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년에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계획 세워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실제로 헬스장에 매년 1월에 전체 회원 등록 숫자가 가장 많은 달이 1월이라고 합니다. 신년 계획에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니까요. 심한 데는 1년 전체 매출 중에 절반 이상을 1월에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년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흐지부지 되시고 운동을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을 하시고 그러면서 남은 계약 기간, 그 헬스장 계약 기간이 아까우니까 정지를 합니다. 정지를 해서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한 달 뒤에 다시 운동을 하러 또 가시나요? 쉽지 않죠. 다시 간다 하더라도 처음 1월 달에 마음 먹었던 것만큼 행동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잠깐 중간에 쉬는 텀을 만들게 되면은 다시 중개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권태가 오면서 질질 끌게 되고 미루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처음 중개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무소득으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에 대한 생활비 꼭 준비된 상태에서 중개사무소에 취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부동산에 취직을 하기 전 20대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짓말과 변명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는 비단 중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과 변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중개에서는 특히나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중개는 계약을 하는 행동입니다. 계약을 하는 행동에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믿고 계약서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신뢰가 굉장히 높아. 한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100만 원 툭 빌려주고 언젠간 갚겠지. 믿고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금전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고 중간에 신뢰가 확인해 보니까 별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뜻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게 쉽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에서도 똑같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것도 계약인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든 부동산 매매 계약이든 어쨌든 계약이라는 거는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믿고서 가는 건데 그 믿음이 깨졌어요. 탁 중간에 깨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아는 것이 아니야.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아는 척을 하는 중개사가 그게 혹시나 맞았으면 상관이 없고 혹여나 그게 크게 크닥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데 그게 나중에 거짓말로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손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렇게 신뢰가 깨졌으면은 그냥 일시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건물이라든지 임대인과의 관계면은 정말 큰 문제예요. A라는 건물주가 있는데 이 건물주한테 내가 거짓말이 들통나서 신뢰관계가 깨졌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 건물주는 B 건물주랑도 친하고 C 건물주랑도 친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소문이 잘못 나면은 B, C, D 그냥 통째로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변명은 더 최악이죠. 변명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그거를 모면하고자 그 거짓말로 계속하면서 변명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중개를 하면서 내가 사소하게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약에는 그닥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고객과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죠. 그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업계에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변명만 하는 중개사는요, 공동중개를 할 때도 결국 변명을 하고요. 그 변명을 한 중개사를 그 동네에서는 알아서 배척합니다. 알아서 떠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개를 하실 때, 시작하실 때 변명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변명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실물을 경험해보니까 거짓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던데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선의의 거짓말은 좀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을 하시면은 저는 그것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거짓말은 결국요, 거짓말을 낳아요. 한번 거짓말을 해봤던 사람은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회사 내에서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거짓말로 신뢰를 깨고요.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깨게 됩니다. 거짓말을 했던 습성이 있는 사람은 결국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들통이 나게 되죠. 실제로 습성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희 사무소가 잠실 세내에 있거든요. 제가 잠실 세내로 출퇴근을 자주 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항상 잠실 세내역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호선인 종합운동장역을 가야 되는데 출발하는 길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제가 잠실 세내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호선 타고서 9호선 갈아타고서 가기는 갔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9호선을 바로 타러 갔으면 더 빨랐을 텐데 2호선을 타러 갔기 때문에 2호선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갈아타야 되는
수고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습성의 무서움입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습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거짓말과 변명하는 습관만큼은 해결을 하고서 취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20대이고 내가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돈이 없어. 3개월 동안 생활비를 모으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중개를 시작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가능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기본급과 비율제를 공동으로 섞어서 해주는 부동산을 찾는 거예요. 기본급을 많이는 주지 않지만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비율제를 주시는 부동산에 취직하시면 이 돈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양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기본급 때문에 3개월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실 수 있죠. 여러분들은 결국은 20대이기 때문에 일을 배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급과 비율제를 공동으로 섞어서 줄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과 변명하는 행동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 습성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건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과 변명을 자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냐? 열등감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격지심 버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버리셔야 돼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은요,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걸, 남들이 날 봤을 때 이걸 모른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날 봤을 때 나를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자격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20대잖아요. 20대는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도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보고 얘기해주는 중개사를 더 신뢰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대 초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취직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첫 번째, 3개월치의 생활비를 준비하고 시작한다. 왜? 그 3개월치의 생활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최소한의 근무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소득을 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거짓말과 변명을 하는 습성을 버린다. 이 거짓말과 습성을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이 두 가지를, 그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버리고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확실하게 알고 나서 얘기하는 습성을 가진다. 그리고 변명하는 습성은 정말 최악이다라는 것.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해결해서 부동산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은 단기간 안에 회사를 그만둬야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정착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으시면요, 중개는 계속 쌓이는 직업이에요. 쌓이면 결국은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꼭 지켜서 중개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제이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